당신의 노후는 안전할까요? 평생 모아둔 돈이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순간, 혹은 아무렇지 않게 다니던 곳이 어느 날부터는 내 삶을 갉아먹는 공간이 되어버린 순간을 상상해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두었기에 더 깊은 상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일들은 점점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쌓아온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많은 분들은 60세 이후를 이제는 편히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점부터가 진짜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어떤 돈을 쓰느냐, 어떤 장소에 발을 들이느냐, 그리고 누구와 관계를 이어가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평온이 좌우됩니다. 무심코 지나친 작은 선택이 결국에는 삶의 무게를 크게 바꿔놓지요.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 노인 가계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의료비, 돌발 비용, 인간관계에서의 의무적인 지출 등이 겹치면서 노후 불안은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에이,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서 중요한 경고 신호를 놓쳐버립니다. 문제는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되돌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저 막연한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길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쓰는 방식은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미 모아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삶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돈을 쓰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잘못된 소비는 하루의 기분을 잠깐 바꿔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평온한 생활을 흔드는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쓸모없는 사치입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보상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들러 고급 가방을 사거나 집안에 화려한 가구를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은 뿌듯할 수 있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달만 지나도 물건은 익숙해지고 그 물건을 살 때 빠져나간 큰돈만 뼈아프게 남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건강검진을 받거나 집안을 안전하게 수리했다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투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치품은 그저 집안의 공간을 차지할 뿐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의 흔적이 됩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 생각보다 돌발 지출이 많아집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집안에 큰 수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윳돈이 없다면 불안은 배가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사치가 앞으로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는 실제로 흔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소비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빚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빚은 무엇보다도 위험합니다. 대출이나 카드 할부는 당장은 부담이 덜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갚아야 하는 돈이 있으면 생활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할 때도 빚이 가로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요. 돈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의 평안까지 앗아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빚 때문에 고생하는 노년층은 적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웃 중에서도 연금이 나오지만 카드 대금을 갚느라 늘 허덕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친구 모임에도 못 나가고 가족에게도 손을 벌리기 어려우니 점점 외롭고 위축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자유를 빼앗는 족쇄가 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것보다 빚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유산과 관련된 과도한 비용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을 앞세운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수수료만 과하게 지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고 본인도 남은 생활이 쪼들리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생전에 재산을 분배하려다가 복잡한 절차와 세금에 시달려 결국 남은 돈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려던 마음이 오히려 가족 간 갈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이 남기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안정적으로 쓰고 남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비를 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지출이 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삶의 평온을 지켜주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빚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빚을 져서 사는 것은 앞으로의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니 가급적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유산 문제는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내 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계획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에게도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결국 노년기에 돈을 쓰는 지혜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내느냐에 있습니다. 사치와 빚, 과도한 관리 비용을 멀리하고 건강과 생활 안정, 평온을 위한 곳에 집중할 때 남은 인생은 훨씬 단단해지고 가벼워집니다. 70세 이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용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하루의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의 무게를 크게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발을 들이느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느냐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생활 습관을 좌우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공간이 필요하지, 나를 소모시키는 장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할 장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사람은 주변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늘 불평과 비난만 가득한 모임에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괜히 불안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지인과의 모임이라 놓치기 아쉬워 계속 참석하지만 끝내 돌아오는 건 씁쓸한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에너지는 금방 고갈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삶에 활력을 주지 못하는 자리는 애정을 붙잡기보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둘째,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장소입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 사치품이 늘어선 거리를 거닐다 보면 잠시라도 지갑을 열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스스로를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서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집에 돌아와 계산서를 마주하면 마음이 금세 무거워집니다. 결국 충동적인 지출은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지고 더 필요한 부분에서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괜히 갔다는 후회가 남는 공간이라면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돈을 아끼자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소비와 잠시 기분만 채우는 소비를 구분하자는 뜻입니다. 셋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소음이 심하거나 공기가 탁한 곳, 혹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장소는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잠깐 머물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노년에는 작은 자극에도 몸이 크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시끄러운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밝은 조명이 부족하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장소는 작은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사고 한 번이 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멀리해야 할 공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반대로 내 삶을 회복시켜주는 장소도 있습니다. 활기찬 공원에서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는 것,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는 것, 따뜻한 카페에서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이런 공간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장소의 힘은 그만큼 큽니다. 어떤 곳에 앉아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고 그것이 쌓여 삶의 질을 바꿉니다. 물론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이니 끊기 어렵다거나 가끔은 백화점 구경이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걸 단번에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후 내가 더 활기차졌는지 아니면 괜히 지치고 후회가 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남는 자리라면 이어가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발걸음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많은 장소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장소를 선택해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고 지갑만 열게 만드는 공간, 몸을 힘들게 하는 환경은 나도 모르게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는 장소는 내 삶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결국 좋은 장소는 화려하거나 특별한 곳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주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사람입니다. 돈이나 집, 물건보다도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는지가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평온해지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곁에 두는 일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존중이 없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례하게 말하고 작은 대화 속에서도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며 참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만남 자체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내 평온을 갉아먹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는 사람과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미운 기억도 많아지는데 문제는 그 상처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예전에 힘들게 했던 말을 다시 꺼내거나 지금도 비슷한 태도로 대한다면 그 만남은 나를 치유하기보다 다시 아프게 만듭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태도를 굳이 감내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은 상처를 끌어안기보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관계는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연락이 끊어져 있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화가 오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과 시간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주고받음 없이 일방적으로 기대는 관계는 결국 외로움과 상실감을 키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이런 관계에 붙잡혀 있으면 진짜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줄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관계들을 멀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따뜻하고 진심 어린 관계가 채우게 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대화, 기분이 편안해지는 만남,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관계가 결국 삶의 힘이 됩니다. 수십 명의 인맥보다도 단 한 사람의 진심이 노후를 훨씬 더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래된 관계를 다 끊는 건 너무 쓸쓸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거리를 두는 건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가 평생 쌓아온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삶은 이미 짧고 소중합니다. 그 시간마저 상처와 불편함으로 채우는 건 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겠죠. 결국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이어지는 것보다
몇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이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존중이 없고 상처를 반복하며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질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아껴주고 웃음을 나누는 사람과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60세 이후 삶을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을 쓸 때도 발걸음을 옮길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지출, 나를 소모시키는 공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삶이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노후 인생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내려면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쓰는 돈, 오늘 내가 머무는 자리, 오늘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곧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결국 노후의 평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하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것에는 발걸음을 멀리 두고 나를 살려주는 것에는 마음을 열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삶은 한결 편안해지고 매일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노후가 후회 없는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혜를 나누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